안녕하세요. 정인기입니다. 오늘은 인사 업무, 인문계 직무 중에 인사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할까 합니다. 제가 주로 했던 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설레이는데요. 여러분, 인사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업무는 인사 업무를 굉장히 쪼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부 이제 중견급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 업무를 혼자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인사 플러스 총무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총무 업무는 향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사 업무는 대기업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쪼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쪼개 드리는 거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또 뭐 이렇게 네다섯 가지 이제 업무들을 또 통합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구분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기타 등등을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업무들을 한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기에 PPT에 회사에서 누가 해야 할지 책임이 불분명한 일은 과연 누가 해야 할까? 요 얘기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본사 연수원에서 근무할 때에 사업부에 계신 인사팀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인사팀장님, 그분 너무, 보통 인사부서장님 다 좋으세요.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온화하시고, 설명도 잘 들어주시고, 임직원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데, 좀 영상 촬영을 할 일이 있어서 한 인사팀장님한테 사업부에 계신 인사팀장님 찾아가가지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랬는데, 그 인사팀장님께서, 사업부 인사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대리 시절이어서, 정대리, 네, 혹시 인사팀 업무가 뭔 줄 아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사팀 업무요? 인사팀 업무 제일 중요한 거는 임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경영진과 임직원 사이에서 소통의 창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결코 틀렸단 얘기는 안 하시죠. 맞아.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인사팀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다네. 그러면서 어떤 건가요? 하여튼 회사에서 누가 해야 될지 불분명한 업무, 정말 매뉴얼이나 제도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나 그런 업무가 아닌 업무는 다 인사팀에서 주관하고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팀 처음 배치받았을 때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었던 게 인사 업무는 반장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딱 정확하게 이제 일맥상통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반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영진과 임직원들 사이에서 소통의 창 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 흔히들 눈에 안 보이는 뒤에서 해야 될 굳은 일들은 다 인사팀에서 하는 업무다. 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팀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업무의 구성입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기획팀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그 인사기획팀도 있다는 거를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인사기획팀이 있습니다. 인사기획팀은 인사팀장님을 보좌하여 업무상의 비서의 역할을 하고, 인사팀 전체의 전략을 세우고, 회사 전체의 인력 구성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거나, 인사팀 내 유관부서의 업무를 지휘하거나 조율하고, 또 가장 중요한 임원 인사를 합니다. 임원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임원이 2명이 되냐, 3명이 되냐, 4명이 되냐, 5명이 되냐에 따라서 해당 조직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통합됐다가 또 구분되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뭐 어떤 부서가 뭐 개발팀 막 이런 데가 워낙 이제 판매가 잘 돼. 그래서 개발팀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람들을 뽑게 돼. 그리고 이제 한 개발팀의 인력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개발팀을 2개, 3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죠. 그래서 팀 1, 2, 3 이래서 나누게 되죠.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결국은
그만큼 임원들의 포스트가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임원 인사는 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밀을 요하는 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 기획,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인사팀장님의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획팀에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사 관리예요. 인사 관리 부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 관련된 업무 하면 딱 여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TO 관리라 그러죠. 테이블 오브 오르가니제이션이라 그러는데 인력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본사 인사팀 산하에 이제 사업부 내에 여러 인력 운영 담당자 아니면 인력 편성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TO 관련돼서 하죠.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 부서는 내년에 보니까 우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사업이 계속 화랑이면은 계속 좋으면은 결국 만드는 사람도 많이 뽑고 연구 개발하는 사람도 많이 뽑고 판매하는 사람도 많이 뽑아야 돼요. 또 어떤 조직은 여태까지는 매출이 좋았는데 뭐 중국 시장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또 다른 이제 인도 시장도 치고 들어오면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좀 전망이 안 좋아. 그러면 인력을 그만큼 좀 매출에 따라서 좀 줄이고선 또 여기 있는 인력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인력 편성의 사항들을 이제 인사관리 담당자 중에서 인력 편성 담당자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1년에 한두 번씩 꾸립니다. 조직 계획을 세우고 조직 개편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죠. 그런 업무, TO 관리 업무를 합니다. 또한 사내 규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사내 제도를 만든다거나 가령 예를 들자면은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주임부터 시작돼. 주임 3년 지나 4년 차 되면은 진급을 해. 대리로 진급해. 또 대리로 진급해서 업무를 보다가 일을 하다가 또 대리 5년 차, 대리 6년 차 때 되면은 과장으로 진급을 해. 요런 사내 이제 직급 체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에서도 매년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상위 5%는 A 평가, A곡과 상위 6에서 20%까지는 B곡과 나머지 이제 80%는 C곡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나누는데 평가 체계에 따라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체계에 따라서 또 임직원들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상벌을 주고 그런 업무를 이제 인사관리부서에서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부서에서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 부서장님, 그 부서의 개발부서 부서원들의 평가는 개발부서장님께서 하세요. 근데 이제 인사 담당자가 하는 거는 그 평가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연봉을 측정한다거나 그런 업무, 전반적인 인사 관리, 사람 관련된 관리의 업무는 인사팀에서 합니다. 평가는 개별 부서장들이 보통 하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인사 제도를 만들고 제도에 따라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 보상을 주고 또 상벌을 줌에 따라서 보통 기업들은 이제 내년도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 부분도 이제 연봉 관련된 업무도 인사 관리 쪽에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뒤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사관리 다음은 노사관리 업무입니다. 노사는 근로기준법과 가장 연관이 깊은데요. 네, 근로기준법 관련돼서 가령 주 52시간제 이래서 하루에 8시간씩 정규 근무하고 주 5일에서 주 40시간이 정규 근무지만 야근 및 잔특근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최대 야근 잔특근까지 합쳐서 일주일에 52시간제 52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기타 등등 관련돼서 이제 이런 사항들이 정해지면은
노사에서는 임직원들의 좀 토닥토닥거리는 부서예요. 그래서 고충 처리를 해줘요. 임직원들, 어느 부서가 굉장히 이번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면서, 회사의 성과는 좋았는데, 부서원들이 너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고 피폐해졌어. 그러면 이제 노사관리 담당자, 노사 담당자가 그 부서에 가가지고 또 뭐 회식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물도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좀 기분 좀 풀어주거나 이런 업무를 합니다. 또한 조직 문화의 업무를 해요. 자, 우리 부서가 앞으로는 예전에는 농업적 근면성으로 열심히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이랬다면은 앞으로는 좀 스마트한 조직 문화를 가져가자. 그래서 개별 야근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별 성과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업무 야근을 줄이면서 앞으로 이제 좀 길게 오래 평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자. 이러면 이제 노사관리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래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수요일은 집에 일찍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막 부서에 막 풍선 던지고 뭐 막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일찍 가세요.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모두가 출근하기 싫은 날인데 월요일만큼은 집에 일찍 갑시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퇴근하라고 막 독려한다거나 그런 업무를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노사 협의 회의를 운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노조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는데 노조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제 요구되어지는 상황들이 쌓이다 보면은 노조가 이제 파업 같은 경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조 파업을 하게 되면은 그 노조와 누군가는 회사 사측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노조에 보통은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죠. 첫 번째, 임금을 올려달라. 두 번째, 근무시간 줄여달라. 두 가지 얘기, 기타 등, 거기에서 더 나가면 이제 뭐 복리후생을 올려달라, 기타 등등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주로는 이제 급여 관련된 거 또는 근무시간 관련된 거에 관해서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사협의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서, 이제 근로자분들, 노조와 인사팀의 노사 담당자가 임금 관련된, 급여 관련된 또는 근무시간, 근무 문화 관련된 거를 협의를 합니다. 요런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사팀이 이제 사람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고충도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사람들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다 보니까 내면을 많이 들으려면은 식사도 해야 되고 또 같이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 이제 솔직한 얘기들이 오가게 되니까 인사팀은 술을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사가 좀 술을 많이 먹는 편이기도 하고 노사의 대부분의 업무는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려면은 임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임직원들과 노사 담당자가 만나가지고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을 좀 듣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에서 인사관리부서에서 이제 평가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급여가 정해졌어요. 근데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해가지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서 서로 간의 임금 협상이 되면은 위에서 평가했던 급여와는 또 다르게 한 번 더 급여의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급여 업무가 인사관리 쪽이 아니라 노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음은 채용입니다. 회사에서는 모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임직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인사 쪽에서 관리해야 될 인원의 명단이 좀 정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관리해야 될 인원 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인사팀에서 하는 업무가 많겠죠. 뭐 30명 인원의 평가를 관리하는 거랑 10만 명의 평가를 관리하는 거는 규모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인사팀 업무가 좌지우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채용은 우리 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소서를 관리한다든지 해와야 되기 때문에 회사 모수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수를 업무상으로 다루게 돼요. 막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게 되는 사람이 뭐 5만 명, 10만 명이다. 그러면 채용 쪽에서는 10만 명이 되는 인원의 자소서를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졸 신입, 경력, 박사급, 또 초대졸, 그리고 비서, 그리고 장애인 인력, 그리고 뭐 임원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기도 해요. 단 채용 담당자는 굉장히 좀 자소서도 몇만 장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필기 시험을 본다거나 개최를 한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면접을 개최하고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조금 육체노동성 업무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은 다른 사람을 뽑는 거는 되게 밝은 대신에 그만큼 좀 몸이 바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이 있습니다. 교육 업무고요. 교육은 보통 가치성 교육,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가치성 교육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량성 교육, 회사 업무,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 관련된 것, 역량을 가르치는 역량성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자가진단 역량 관련된 평가를 함으로써 개인의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업무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전반적으로 회사에서의 반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인사와 재무는 관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인사는 사람 관리, 재무는 돈 관리이기 때문에 경영층 입장에서는 가장 경영층과 밀접되어서 일을 하는,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팀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